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75주년 재헌절을 앞두고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사회인식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12일 공개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크게 1. 재판 기능에 대한 의견, 2.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의견, 3. 검찰 및 국정원 수사권 회복 법 개정에 대한 의견, 4. 검수완박 시행에 대한 의견, 5.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관련 의견, 6. 선관위 자체 보안체계 강화에 대한 의견, 7.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의견, 8.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에 대한 의견, 9. 지상파 TV방송 신뢰도 등 9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여론조사 문항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여론조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정교모 회원이기도 한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작성했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으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럼 이번 여론조사 주요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관위 자체 보안체계 강화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현재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신뢰해야 한다는 의견은 27.9%에 불과한 반면 믿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58.1%로 압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4%였습니다. 신뢰해야 한다는 의견 27.9% 가운데 완전히 믿어야 한다는 4.5%, 가능하면 믿어야 한다는 23.4%였습니다. 반면 믿어서는 안 된다는 58.1% 중에는 가능하면 믿지 말아야 한다가 33%였고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도 25.1%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할 수 없다가 신뢰할 수 있다 보다 무려 30.2%포인트나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선관위의 자체 보안체계 강화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즉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무려 68.5%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9세는 47.7%, 30대가 52.2%, 40대가 59.4%, 50대가 53.4%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녀로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58.3%, 여성의 57.9%가 선관위의 자체 보안체계 강화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불신이 신뢰를 압도했습니다. 서울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심해서 63.2%가 선관위의 자체 보안체계 강화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이 54.6%, 충청권이 55.2%, 전라권이 56.6%, 대구 경북권이 60.7%, 부산 경남권이 61%, 강원 제주권이 55.5%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역별 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호남지역, 즉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신이 신뢰를 오히려 웃돌았다는 것입니다. 전라권에서 56.6%가 선관위에 대해 불신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6.4%에 그쳤습니다. 호남권에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충청권 55.2%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여러가지 비리와 불법 행위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공분은 현재 대한민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하늘을 찌를 듯이 지금 높아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령과 성을 합산해서 산정해 보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60대 이상 남성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무려 72.5%가 선관위의 자체 보안 체계 강화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4분의 3, 국민 100명 중에 73명 가까이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이라면 세상을 비교적 오래 살았고 또 사회생활도 많이 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60대 이상 남성들이 선관위에 대해 가장 높은 불신을 나타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선관위는 절대로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재판 기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정치 편향적인 인물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법원까지 공정과 신속이라는 재판 기능이 망가졌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49.6%로 동의하지 않는다 39.9%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6%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우 동의한다는 24.2%, 다소 동의한다는 25.4%였고 다소 동의하지 못한다가 18.8%,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가 21.1%였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10.5%였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금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과정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결론은 문제가 없다, 이런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34.4%였고 부정적인 평가는 52.5%였습니다. 즉 헌재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긍정하는 평가보다 18.2%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매우 잘했다가 14.8%, 다소 잘했다가 19.5%인 반면 다소 잘못했다가 23.1%, 매우 잘못했다가 29.4%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가 13.1%였습니다. 이어서 검찰 및 국정원의 수사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50.3%였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0.3%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1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찰 및 국정원 수사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 매우 동의한다가 20.7%, 다소 동의한다가 29.7%였고 다소 동의하지 못한다가 19.4%,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가 20.9%, 잘 모르겠다가 9.4%였습니다. 이런 검찰 및 국정원 수사권 문제라든지 검수완박에 관한 헌재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수 의견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든지 혹은 검찰 및 국정원 수사권 회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성향 국민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 검수완박 시행으로 인해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때 그 구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9.3%, 동의하지 못한다가 39.6%였습니다. 매우 동의한다가 18.4%였고 다소 동의한다는 30.9%였습니다. 비동의 가운데는 다소 동의하지 못한다가 20.9%,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가 18.7%였고 잘 모르겠다가 11.2%였습니다. 또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였던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의 통과를 막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과 같은 법안이 국민적 이해와 정책적 합의 없이 입법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응답이 61.8%로 긍정적인 평가 26.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법들 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무려 35.8%포인트나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긍정적인 답변 26.1% 가운데 매우 잘했다가 8.6%, 다소 잘했다가 17.4%였고 부정적인 의견 61.8% 가운데 다소 잘못했다가 27%, 매우 잘못했다가 34.8%로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1%였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80.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가 15.7%였고 잘 모르겠다가 4.2%였습니다. 특히 무려 50.6%가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 다소 동의한다가 29.5%, 다소 동의하지 못한다가 11.6%,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가 4.1%였습니다. 또 국회의원 4선 연임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52%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39.2%, 잘 모르겠다가 8.8%였습니다. 이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26.7%, 다소 동의한다는 25.3%였고 다소 동의하지 못한다가 20.4%,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가 18.8%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TV방송 신뢰도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MBC, SBS 등 한국의 지상파 TV방송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58.0%로 동의하지 않는다 34.1%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상파 TV방송이 편파적이라는데 동의하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국민보다 23.9%포인트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지상파 방송이 편파적이라는데 매우 동의한다가 24.7%, 다소 동의한다가 33.3%였고 다소 동의하지 못한다가 19.7%,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가 14.4%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7.9%였습니다. 정교모의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상당히 문항도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정치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인 황성현 교수가 여론조사 문항을 직접 작성을 했으니까 다른 여론조사들과는 약간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를 소위 병역 의혹 항소심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했고 박주신에 대한 신체 검정도 진행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원순, 박주신 측의 고소로 기소됐던 양승호 박사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법원은 박주신 씨에 대한 신체 검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재판장은 박원철 부장판사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박사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 달 11일 즉 8월 11일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주신 씨는 최근 귀국해서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주신 씨는 2020년 10월에도 이 사건 공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5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 씨는 이번에 검찰의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을 정해서 양승호 박사 등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박주신 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 영상장치 즉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병원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하고 대리검사를 막기 위해서 박주신 씨에게 마커를 직접 붙이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3자가 박주신 씨에게 마커를 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는 헌법에 따라 공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법원의 신체 감정 과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면서 허위 검정은 없을 것이며 더 이상 법정 모독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순 아들 박주신은 2011년 12월 자생병원에서 MRI와 엑스레이를 촬영해 병무청에 제출했고 허리 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주신이 병무청에 낸 MRI 등이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주신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위 공개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호 박사 등은 이른바 공개검정 당시에도 바꿔치기가 있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기소됐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2월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양승호 박사 등 7명에게 벌금 7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선고했고 양 박사 등은 항소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양승호 박사는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박주신이 또 영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코멘트했고 여기에 달린 여러 댓글에는 박주신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신이 다시 외국어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대로 반드시 공개적으로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박주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주신의 출국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그냥 과태료를 물리고 넘어가는 정도로는 안 될 것이며 일단 출국을 금지해서 법원이 결정한 대로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박주신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